오늘은 참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젊은 시절 첫사랑 때문에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 아픈 기억이 훗날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박수종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 대기업 차장까지 올라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직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그를 존경했고 상사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자 앞에서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어요. 남자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여학생들 앞에서는 항상 어색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수종아, 너 여자만 보면 왜 그렇게 되냐? 하고 놀렸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타고난 성격이었던 거죠. 대학교 2학년 봄학기였습니다. 수종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상대가 바로 백지희였어요. 지희는 정말 매력적인 여학생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자들을 홀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소악마 같은 매력이 있었다고 할까요? 웃을 때도 살짝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런 미소였고 말투도 어찌나 달콤한지 남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처음 만난 건 교양 수업 문학의 2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종이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지희가 뒤늦게 교실에 들어왔어요. 수업이 시작한 지 15분이나 지난 후였는데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교실을 둘러보며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더군요. 수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희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여유롭게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는 동작도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도 모든 게 우아했어요. 교수님이 늦었으면 조용히 들어와야지 하고 한마디 하셨지만 지희는 죄송해요. 교수님하고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 교수님마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수종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종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지희는 이미 수종이 과 내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이고 시험 때마다 항상 1등을 하는 모범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지희는 원래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졸업까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종 같은 우등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지희가 먼저 수종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백지희예요. 같은 수업 듣는 거 맞죠? 수종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놀랐어요. 그토록 말 걸고 싶었던 지희가 먼저 다가온 거였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종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더듬거렸습니다. 오빠 공부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너무 부럽다.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지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수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인 거였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수종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지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지희는 자주 수종을 찾아왔습니다. 오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공부를 봐달라고 했어요. 수종은 기꺼이 모든 시간을 지희를 위해 할애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같이 앉아 있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죠. 지희는 참 영리했어요. 수종이 설명해 줄 때마다 오빠 정말 똑똑하다. 오빠 말은 교수님보다 이해하기 쉬워요. 오빠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이런 말들로 수종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더 가까이 앉아서 잘 안 보여요 하면서 어깨를 스치기도 했어요. 수종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지희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이야? 그 예쁜 백지희가? 하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지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중간고사가 다가오자 더욱 적극적으로 수종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오빠,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모르겠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오빠가 정리해 놓은 노트 같은 거 있으면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수종은 자신이 밤새워 정리한 완벽한 노트를 모두 지희에게 빌려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거면 시험 완벽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지희는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오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해주세요? 하며 수종의 팔을 살짝 붙잡았어요.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지희는 수종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자마자 지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빠서 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가 다가오자 다시 지희가 나타났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또다시 애교 섞인 목소리로 공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종은 섭섭했지만 그래도 지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수종은 점점 더 지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지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는 지희가 성적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는 거였지만 순진한 수종은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드디어 학기말이 되어 수종이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지희야,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사귀어 주지 않을래? 하지만 지희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저는 오빠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도움을 받은 거였어요. 그 순간 수종은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희의 따뜻한 말들, 스킨십, 애교 넘치는 행동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후에는 지희가 경영학과의 인기남 정태훈과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수종은 기숙사 방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완전히 노란한 거잖아 하면서 자신을 자책했죠. 그 순간 수종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은 당하지 말자고, 여자의 달콤한 말에 속지는 말자고 말이에요. 그 상처가 수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연애 같은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희에게 당한 그 치욕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대신 공부와 자기 개발에만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도서관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학생이 되었고 각종 자격증과 어학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줘도 모두 거절했어요. 야, 수종아, 예쁜 애 있는데 만나볼래? 아니야, 난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 이런 식으로 모든 만남을 피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백지혜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하며 이해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수종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다른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친한 친구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종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난 이제 여자는 관심 없어. 성공하는 게 먼저야. 실제로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학점도 거의 올 A를 받았고 토익 점수도 900점대까지 올렸어요. 각종 공모전에도 참가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는 학생회 간부도 하면서 리더십까지 키웠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다만 연애만 빼고 말입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소심하고 여자 앞에서 말 못하던 수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청년으로 거듭난 거죠. 물론 여전히 여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말이에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수종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입사 시험을 볼 때도 다른 지원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면접관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당히 합격했어요.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남다른 성과를 보여줬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자청해서 맡아 성공시켰습니다. 상사들은 수종이는 믿고 맡길 수 있어 하며 신뢰했죠. 승진도 빨랐어요. 동기들보다 항상 한 발씩 앞서 나갔습니다. 대리 과장을 거쳐 드디어 차장까지 올라갔어요. 38살의 대기업 차장이면 정말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도 생겼죠.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모습을 보면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난 이게 더 좋아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실제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운명처럼 지희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 동문회에서였습니다. 수종은 평소 동문회 같은 모임을 잘 안 나갔는데 그날은 후배가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참석했어요. 선배, 한 번만 나와주세요. 요즘 동문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서요. 동문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옛 친구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수종이다. 야, 이 바쁜 놈이 어떻게 시간을 냈네? 다들 수종의 성공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대기업 차장까지 올라갔다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늦게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수종은 처음에 지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화장이 진하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고 예전에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 수종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제야 수종은 그녀가 백지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예전에 그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오빠, 정말 멋있어지셨네요. 대기업 차장이라고 들었어요. 수종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그 두근거림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성적으로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지희, 정말 오랜만이네. 너도 많이 변했구나. 수종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지희는 더욱 밝게 웃으며 많이 변했죠? 오빠도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셨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지희의 달콤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종은 다시 한번 빠져들고 있었죠. 15년 전에 상처받은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남자가 되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이제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동문회가 끝난 후 지희가 수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오빠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워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지희였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희는 자주 수종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세요. 이런 식의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혼자 살아서 가끔 쓸쓸할 때가 있어요. 지희는 은근히 자신의 외로움을 어필했습니다. 수종은 지희의 관심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희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한해서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동문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수종의 근황을 다 알아봤어요. 대기업 차장이라는 직책, 연봉 수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아직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도 금방 알아챘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지희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오빠 결혼 반지는 명품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비싼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수종이 굳이 명품이어야 할까? 하고 물으면 오빠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 반지인데 이런 걸로 아끼시는 거예요? 하며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희가 원하는 건 호텔 웨딩이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특급 호텔 말이죠.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할 순 없잖아요. 제 친구들이 다 와서 보는데 창피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며 가장 비싼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수종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오빠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며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웨딩드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드레스를 고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웨딩드레스만큼은 제가 꿈꿔왔던 걸로 입고 싶어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 수종이 이것보다 저렴하면서도 예쁜 드레스가 많이 있는데 하고 말하자 지희는 오빠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하며 토라져 버렸습니다. 신혼집 마련도 온전히 수종의 몫이었습니다. 지희는 저는 돈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며 아예 손을 놓아버렸죠. 대신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최소한 강남 근처는 되어야 해요. 지하철역도 가까워야 하고요. 신축 아파트가 좋겠어요. 중고는 왠지 찜찜해서요. 평수도 너무 작으면 안 되고요. 친구들 놀러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죠. 수종이 예산을 말하며 이 정도 금액으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지희는 오빠, 여자에게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하며 울먹거렸어요.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수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평생 모아둔 돈을 다 털어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하고 걱정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희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어요. 모임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요. 한 개를 사주면 또 다른 브랜드를 원했고, 그것도 사주면 이번에는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도 필요해요 하며 끝없이 요구했습니다. 오빠, 다른 집 남편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사줘요. 지인은 이런 식으로 다른 집과 비교하며 수종을 압박했어요. 친구 숙진이는 남편이 매달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양심적인 편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새로 사달라고 했어요. 작년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오빠가 대기업 차장인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번 쇼핑을 졸랐습니다. 수종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지만 지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빠는 대기업 차장인데 이것도 못 해줘요? 더 큰 문제는 장모 임줄이었습니다. 지희 못지않게 허영심이 강한 여자였어요. 사위가 대기업 차장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면서 동시에 각종 선물과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위니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의 집 딸을 데리고 갔으면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굴었죠. 우리 사위는 대기업 다니니까 여유가 있어. 장모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며느리보다 사위들이 잘해줘야 해. 우리 때랑은 다르거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럽다 하고 말하면 더욱 우쭐해했죠. 명절 때가 되면 더욱 심했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두툼한 현금 봉투를 준다던데 우리 사위는 언제 주려고 그래? 이런 말을 대놓고 하면서 수종을 압박했어요.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사위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수종이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예전만큼은 힘들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 하며 핀잔을 줬어요. 다른 집 사위들은 안 어렵다던데 우리 사위만 어려운 거야? 지인은 엄마의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 오빠가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수종을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말려봤지만 안 들으세요. 오빠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엄마도 기뻐하실 텐데. 모녀가 합심해서 수종의 지갑을 털어가는 형국이었죠. 수종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만 좋아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수종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운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수종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지희가 화장을 새로 하고 나가려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보다 진한 화장에 향수까지 뿌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디가? 하고 물으니까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가하더군요. 그런데 밤 11시에 차를 마시러 간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가는 거야? 하고 다시 물으니까 친구가 힘든 일이 있대서 위로해 주려고 하면서 성급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물어보니 그날 밤에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희가 거짓말을 한 거였죠.
휴대폰을 보는 지희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수종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썼는데 요즘에는 수종이 다가오면 급하게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에 두고 가더군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미소를 지으며 신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하고 물으면 그냥 친구하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친구가 고민이 있대서 상담해주고 있어 하면서 급하게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수종에게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밀스럽게 행동했어요. 주말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쇼핑 좀 하고 올게. 미용실 예약했어. 운동하러 가야 해. 이런 핑계로 자꾸 집을 비우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수종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하고 물으면 오빠는 피곤할 테니까. 집에서 쉬어 하거나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 하면서 거절했어요. 심지어 쇼핑을 간다고 할 때도 오빠가 따라오면 불편해하면서 혼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쇼핑할 때 수종이 같이 가서 가방이라도 들어주길 원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지희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수종이 용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옷이나 액세서리들이 자꾸 늘어났는데 언제 산 건지 물어보면 친구가 선물해줬어 하거나 예전에 산 건데 이제야 꺼내 입었어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죠. 특히 비싼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계속 새로 생겼어요. 이거 언제 샀어? 하고 물으면 온라인으로 할인할 때 샀어 하거나 친구가 쓰다가 안 맞는다고 줬어.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들은 모두 백화점에서나 파는 고급 브랜드들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수종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는데 요즘에는 친구 만나는 자리에 수종을 부르지 않더군요. 오빠는 피곤할 테니까 집에서 쉬어 하면서 혼자만 나갔어요. 나도 지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싶은데 하고 말해도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며 미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함께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수종이 하는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해도 아 그래 하며 관심 없어 하더군요. 예전에는 수종의 회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줬는데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수종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싫었지만 마음속에서 자꾸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혹시 지희가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며 자신을 달래려고 했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부인들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다던데 자네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편을 둔 부인들이 더 그렇다더라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수종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설마 지희가 그럴 리는 없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수종은 확실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의심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아내 뒷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 때
수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지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과의 만남은 수종에게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 탐정은 수종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탐정의 말이 오히려 수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오시는 게 좋겠어요. 탐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종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탐정이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희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명의 남자들과 말입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부인께서는 현재 최소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계십니다. 탐정의 말이 수종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 남자는 대기업 부장이고, 이 남자는 개업의사, 그리고 이 남자는 건설업체 사장입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지희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각각의 남자들에게서 용돈을 받아내고 비싼 선물들을 받고 있었어요. 수종에게는 친구가 선물해줬다고 했던 그 물건들이 실제로는 불륜 상대들이 사준 것들이었던 거죠. 부인은 참 영리한 분이시더군요. 각자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상대라고 믿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탐정의 설명을 듣던 수종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종은 지희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오빠, 오늘 어땠어? 하며 다가오는 지희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저 환한 미소 뒤에 이런 엄청난 거짓말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희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오빠,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 수종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지 훤히 보였습니다. 탐정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지희는 불륜 상대 중 한 명과 럭셔리 리조트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어요. 물론 여행비는 그 남자가 다 부담하는 거였죠. 그런데 수종에게는 친구들과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행비까지 받아내려는 거였습니다. 수종은 그 순간 완전히 각성했어요. 15년 전에 상처받은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어른이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이지, 지희야. 여행 잘 다녀와. 수종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종의 마음속에서는 복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바보같이 사랑만 믿고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였어요. 수종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습니다. 우선 지희의 여행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탐정을 통해 지희가 언제, 어디로, 누구와 가는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불륜 상대는 건설업체 사장인 김재혁이었고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로 사흘간 여행을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종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장모 임주리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평소 허영심이 강하고 사위 자랑을 좋아하는 장모의 성격을 역이용하기로 한 거죠. 특히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장모의 습성을 완벽하게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종이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포상을 받게 됐는데 감사의 뜻으로 어머니께 해외여행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장모는 당연히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가 정말 마음이 깊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도 되겠지? 물론이죠. 그런데 어머니, 혼자 가시기 심심하실 테니까 친구분들도 함께 모시고 가세요. 제가 비용은 다 부담할게요. 수종이 이렇게 말하자 장모는 더욱 감격했어요. 정말? 친구들까지? 어머, 이런 효자가 다 있나? 장모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 정도 함께 가실 수 있나요? 글쎄, 2명 정도는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순덕이하고 영자라고. 둘 다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 장모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럼 3분이서 함께 다녀오세요.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정말 고마워, 사위.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상상도 안 돼. 순덕이는 맨날 자기 아들이 엄청 잘한다고 자랑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자랑할 차례네. 장모는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희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깜짝 선물로 하고 싶거든요. 지희가 여행 다녀온 후에 어머니도 여행 다녀오셨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서요. 수종의 말에 장모는 더욱 신이 났어요. 그래, 그래야지. 지혜 깜짝 놀랄 것 같다. 비밀로 할게. 친구분들께도 지희한테는 비밀이라고 당부해 주세요. 깜짝 이벤트니까요. 물론이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할게. 이렇게 해서 장모와 친구 2명을 자신의 계획에 완벽하게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종은 장모와 친구들에게 가짜 항공권과 여행 일정표를 준비해 줬어요. 실제로는 해외가 아니라 제주도행 항공편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동남아시아 여행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사위가 나를 동남아 여행 보내준다고 했어. 친구들까지 함께 가라고 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다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장모는 모임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순덕 씨와 최영자 씨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사위가 그렇게까지 해줘? 박순덕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사위는 대기업 차장이니까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평소에도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 장모가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어요. 부러워 죽겠네. 우리 아들은 언제 그렇게 해줄까? 최영자 씨도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니까. 우리 지희가 워낙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래. 장모는 더욱 우쭐해져서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한편 수종은 탐정을 통해 지희와 김재혁의 정확한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둘이 머물 숙소, 식사 장소, 심지어 공항 도착 시간까지 모든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종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가짜 부인 역할을 할 배우를 고용하는 거였죠. 연극배우 출신인 이미선 씨를 섭외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임산부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였어요. 제가 김재혁의 부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임신한 아내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는 상황이군요.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미선 씨는 수종의 계획을 듣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연기료는 얼마나 드릴까요? 알아서 주세요. 이런 재미있는 일은 처음이에요. 연기료보다는 악역들을 혼내주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수종은 김재혁에 대한 정보도 철저히 조사했어요. 실제로 기혼자이긴 했지만 부인과는 별거 중이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런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죠. 이 점을 이용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임신한 부인이 나타나서 남편의 불륜을 발각하는 상황으로 말이에요. 장모에게는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배웅해 드리고 싶어서요. 친구분들도 함께 오시면 더 좋겠어요. 인사드리고 싶거든요. 장모는 기꺼이 친구들과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사위를 직접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지 상상도 안 돼. 다들 우리 사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궁금해 하더라고. 장모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지희에게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여행 잘 다녀와, 조심하고. 이렇게 말하며 여행비까지 건네줬습니다. 물론 지희는 그 돈을 고스란히 자신의 용돈으로 챙겨뒀죠. 김재혁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라 기대돼요. 지희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연기했어요. 수종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수종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장모와 친구들의 공항 도착 시간, 지희와 김재혁의 위치, 배우의 등장 타이밍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분노와 치욕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거였어요. 지희야,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느껴봐라. 수종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바보가 아닌 제대로 된 복수를 준비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내일 공항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종은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점검했어요. 장모와 친구들은 11시 전에는 공항에 도착할 거고 지희와 김재혁은 11시쯤 같은 공항에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도록 계획한 거였죠. 수종은 차를 몰고 장모 집으로 향했어요. 장모님, 제가 공항까지 차로 태워드릴게요. 친구분들도 함께 태워서 공항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릴게요. 전날 밤 장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장모 집 앞에 도착하니 임주리, 박순덕, 최영자 이렇게 세 분이 모두 나와 계셨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로 산 여행용 옷에 모자까지 쓰고 정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같았어요. 어머, 우리 사위가 왔네. 장모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영자야, 이쪽이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 사위야. 장모는 친구들에게 수종을 소개했어요. 아이고, 정말 잘생기셨네요. 키도 크시고. 박순덕 씨가 수종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대기업 차장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성공하신 티가 나시네요. 최영자 씨도 덧붙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종입니다. 장모님께서 평소 두 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수종이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요.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 정말 예의 바르시기까지 하네. 주리야, 너 정말 복 많이 받았다. 박순덕 씨가 장모를 부러워했어요. 내 아들은 언제 이렇게 효도할까 싶어? 최영자 씨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 분을 차에 태우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뒷자리에서는 신나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말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야?
꿈만 같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호강을 하게 될 줄 몰랐지. 줄이 복이 정말 많아. 이런 사위를 어디서 구했어? 장모는 더욱 우쭐해져서 우리 지희가 워낙 예쁘고 똑똑해서 좋은 남자를 만난 거야. 사위도 우리 지희를 정말 아껴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수종은 백미러로 장모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수종이 세 분의 가방을 모두 들어드렸어요. 무거우시죠?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 이런 사위가 어디 있어? 박순덕 씨와 최영자 씨는 계속 수종을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수종은 이렇게 말하며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부인과 김재혁이 방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입구 쪽에 있어요. 어머니들, 저쪽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수종은 세 분을 데리고 슬슬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멀리서 지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재혁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둘 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기 가면 체크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수종이 지희가 있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모가 가장 먼저 지희를 발견했어요. 저기 우리 지희 아니야? 친구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어머, 정말 지희네. 그런데 옆에 남자는 누구야? 최영자 씨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나, 정말이네. 지희가 왜 여기 있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는데? 장모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종은 정말 지희네요. 가서 인사할까요? 하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지희는 갑자기 나타난 엄마와 친구들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재혁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지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희야, 너도 여행 간다고 했더니 여기서 만나네. 그런데 이 남자분은 누구시고?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잖아. 장모가 김재혁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박순덕 씨와 최영자 씨도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지희를 바라봤습니다. 지희는 허둥지둥하며 인사했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돼서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렸어요. 알고 지내는 분?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어? 아까 팔짱 끼고 있는 것 같던데? 박순덕 씨가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최영자 씨도 뭔가 이상하네. 친구들은 어디 있고?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김재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녕하세요 하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가 이분이 누구라고? 하고 다시 물었지만 지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배우 이미선 씨가 등장한 거죠. 임신복을 입고 배를 부르게 만든 모습으로 김재혁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구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김재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 하지만 미선 씨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출장 간다고 해서 배웅하러 왔는데 이게 뭐야? 저 여자는 또 누구고? 장모와 친구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박순덕 씨가 소리쳤어요. 지희가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최영자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선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절절하게 연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희와 김재혁에게 집중되었어요. 공항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의 절규가 계속 이어졌어요. 당신 사업 때문에 출장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저 여자랑 불륜 여행이었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대형 스캔들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집중된 거였어요. 지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예요. 진짜 그냥 아는 분이고.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져서 변명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상황이 명백해 보였거든요. 장모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상태였습니다. 딸의 당황한 모습, 남자의 어쩔 줄 모르는 표정, 그리고 임신한 부인의 등장까지. 지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따로 있으면서 다른 남자랑 여행을 가? 장모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씨와 최영자 씨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파렴치한 일이 다 있나? 박순덕 씨가 소리쳤어요. 얌전하게 생긴 애가 남의 남편을 빼앗다니. 임신한 부인도 있는데 정말 몰상식해. 최영자 씨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은 평소 장모의 자랑을 들으면서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창피한 일에 휘말려야 해? 주리야, 너 우리를 속인 거야? 이런 딸을 키워놓고. 친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장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장모도 눈물을 글썽거리며 소리쳤어요. 김재혁도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이분을 모르고. 하지만 미선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 모른다고? 우리 결혼 반지는? 이렇게 말하며 김재혁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차고 다니는 반지 어디 갔어? 공항 보안 요원들도 소동을 파악하러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너무 시끄러우시네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격화되기만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욱 커졌어요.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뻔뻔해졌어. 한 중년 여성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임신한 부인이 있는데도 불륜을 저지르다니 정말 양심이 없네. 저런 애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지희는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엄마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공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륜녀로 낙인 찍힌 거죠. 엄마, 진짜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장모는 듣지도 않았어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미 다 들통났는데.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년은 내 딸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지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서 잘했어. 그런 년은 맞아도 싸. 라고 소리치고 박수 소리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은 완전히 지희 편을 등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가정을 파괴하다니.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미선 씨는 계속해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를 돌려줘요. 제발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요. 하며 지희에게 매달렸어요. 곧 출산 예정일인데 남편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며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지인은 이제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상황이 너무 명백해 보였거든요. 유부남과 함께 여행을 가려던 것, 임신한 부인의 등장,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김재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 여자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미선 씨가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책임져야지. 하며 붙잡았습니다. 구경꾼들도 도망가면 안 되지. 저런 인간 말종은 처벌받아야 해. 하며 김재혁을 둘러쌌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야.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도덕이라는 게 없어.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장모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다니. 얘들아, 미안해. 정말 몰랐어. 이런 창피한 일에 너희들까지 끌어들여서. 하지만 박순덕 씨와 최영자 씨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주리야, 우리는 집에 갈게. 이런 부끄러운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박순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에도 나오지 마. 얼굴 보기 싫어. 최영자 씨도 독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우리한테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효녀라고 엄청 자랑하더니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네. 속아서 부러워하고 있었으니까. 공항 내 방송에서도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가 나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완전히 망신이겠네. 불륜 커플 공항에서 대형 사고. 저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해. 결국 지희와 김재혁은 공항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일단 진정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며 둘을 데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후였습니다. 장모와 친구들은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관계없어.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 하며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장모는 내가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라며 오열했습니다. 수종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의 상처, 결혼 후 당한 모든 모욕과 이용당한 기억들이 드디어 완전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바보같이 사랑만 믿고 살았던 과거의 자신에게 이제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준 셈이었습니다. 공항을 떠나면서 수종은 휴대폰으로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배우 미선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지희와 장모가 어떻게 살아갈지,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는 그들의 몫이었죠. 수종은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수는 완벽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